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1일 토요일 주말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어제 주말장에 스펙타클 했죠. 물론 이제 어제 오후장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 그대로가 어제 다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첫 번째가 2025년도 4분기 GDP 예상치가 나온다 했죠. 그 다음에 PC 물가지수,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대법원 간세 판결이 20일 날 날 수도 있다라고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도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어제 저녁에 이 관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관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골드 실버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리포트 시간에는 이제 항상 우리가 한 주를 복기를 하는 시간이죠. 복기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지켜봐야 되는, 이번 주를 잘 마무리해야 또 다음 주에 전략을 잘 세워서 가야 되는 어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주를 어떻게 시장이 흘러갔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에 정확하게 이번 주를 잘 복기를 해보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고 다음 주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잘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짚어야 이번 주를 복귀를 잘 해야 다음 주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4,918불에서 출발했어요. 여기서 출발했는데 뭐 이틀 정도는 빠졌죠. 예, 하루 빠지고 나서 이제 수목금이 상승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거의 최근 들어서 거의 고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5,108불 36센트까지가 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가장 큰 원인은 결과적으로는 관세 부분입니다. 관세 부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자, 실버는 월요일 날 75불 11센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종가가 84불 62센트로 종가가 지금 종가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럼 골드 실버의 어떤 방향성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골드를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골드는 180일 선을 그 위에서 놀았죠. 뭐 이번 주는 거의 180일 선에서 지지를, 오후에는 수목금은 받았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4시간 봉에서 지금 180일 6개월 동안 평균 이평선 위로 지지를 받았다는 부분은 상당히 괜찮다. 이제 여기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보수 쪽, 그러니까 기금속 쪽에는 200일선으로도 많이 봅니다. 200일선을 보면 요 밑에 살짝 빠져요. 이 정도 부분에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뭐 이 200일이나 180일이나 지금 180일을 많이 보는데, 그렇게 봐보면 상당히 골드는 선방했다. 이번 주도 선방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실버는 이제 분기점이 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180일이 지금 현재 저항이 부딪혔다라고 보면 되고, 뭐 전체적인 흐름에서 저항이 부딪혔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180일 근접했다. 만약에 180을 뚫고 올라간다면 뭐겠습니까? 예, 추세 전환이 일어난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크게 하락하고 난 뒤에 180을 근접해서 빠지고 뭐 그 근처도 가지를 못했어요. 이번에는 강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RSI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감매수 구간으로 치고 올라간 게 보일 겁니다. 즉 시장이 굉장히 강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골드는 181선 위에서 놀았지만 아직까지 가매수 구간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골드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골드가 크게 안 빠지고 행보 내지는 우상향을 조금씩 끌고 가면 실버가 그 후속타로 반등할 때는 강하게 반등할 것이다 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뭐 결과가 나타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실버는 상당히 바닥에서 바닥 다지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회를 엄청나게 엿보고 있었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에 있는 분들은 100불 밑으로 들어오면서 100불 웬만하면 90불 밑으로 가면 더 좋은데 팽단을 낮춰 놓으면 분명히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 말 믿는 분들은 그대로 가서 지금 추세 전환에 왔을 때 수익 실현할 것이고, 그렇게 못하면 못할 가능성도 많다. 각자가 판단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자, 우리가 10시 반에 어제 GDP 4사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PCE 물가 지수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꺾였어요. 저는 여기서 너무 꺾이는 것 아닌가, 꺾이면 큰일 나는데 굉장히 쪼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관세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면서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예. 제가 앞전에도 관세 판결이 나게 되면 어떻게 시장 방향이 갈 거냐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관세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살짝 멈출 수는 있지만 골드 실버에서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이 어제 그대로 시장에 나타났다. 자, 어제 정시도 상승했어요. 왜 정시가 상승했느냐? 이 관세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제 대법원이 관세는 무효가 됐죠. 이거는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 의회 권한이다. 6대3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6대3으로.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항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어제 천당과 지옥을 갔다 왔죠. 골드 실버는. 예. 정말 어제 CME에서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고 했으면 또 한 번 꺾였을 거예요. 예. 그런데 다행히 대법원 판결이 무효화가 나오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자, 그러면 왜 어제 꺾일 수밖에 없었냐? 지금 미국의 2025년도 4사분기에 GDP 예상치가 2.8%였어요. 그 전에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실제 여기 얼마가 나왔느냐? 결과가 절반 나왔어요. 1.4% 나왔습니다. 2% 3% 성장한다고 미국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지만 결과적으로 4사분기에 2.8% 예상했는데 1.4% 나왔어요. 성장이 반으로 뚝 꺾여버린 겁니다. 이거는 시장이 엄청난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PC 물가지수, 소비지출 물가지수도 예상이 2.8이었는데 2.9가 나왔습니다. 예. 물가가 상승했죠. 전월 대비 가지고는 0.4%, 0.4%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코어 CPI 지수. 예. 이 코어 CPI 지수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나머지 이제 일종의 공산품이라 봐야 되는데, 예상이 2.9%였어요. 그런데 3.0이 나왔습니다. 더 높게 났죠. 그 다음에 전월 대비 MOM은 0.3%인데 0.4%가 났어요. 예. 높게 났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상보다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높게 났죠. 자, 이 내용은 뭐냐? 6월달 파월 연준 의장이 있는 한은 금리 인하는 없어졌다. 완전히 물 건너 가버렸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바로 시장은 꺾일 수밖에 없어요. 바로 꺾였는데 바로 돌아서자마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무효다. 이 관세는, 상호 관세는 무효다. 그렇게 바로 판결이 나버렸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 거기 지금 상호 관세는 아예 못하는 것이고, 품목 관세나 여러 가지 관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대체를 하는데,
오늘 지금 바로 정보가 들어왔어요. 10%의 관세를 사인을 했다. 대통령 이 뭡니까 그 명령으로. 자, 그러면 이게 뭔 의미냐? 이제 10% 명령으로 이제 이 사인을 했는데 전세가 이제 관세 10%가 된 거예요. 미국과 이렇게 같이 교육하는 나라들은. 자, 그러면 15%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10%만 했을까? 예. 즉 지금 관세가 이거 물리고 보니까 이거는 수출하는 나라가 물르는 게 아니라 미국 국민이 물고 그 다음에 수입하는 상이 다 수입상이 물었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게 이 관세를 뱉어내야 될 돈이 얼마냐? 254조. 거의 뭐 우리 한국 예산의 한 70%, 80% 가까이 차지하죠. 254조를 물어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국과 뭐 일본 마찬가지로 유럽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했던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뭐 너 25% 물릴 거야. 야, 너는 뭐 100% 물릴 거야. 이런 이제 내용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뭔 얘기냐. 불확실성이 많이 거쳤어요. 예. 그러면서 뭡니까? 주식은 상승했습니다. 예. 왜 상승했을까요? 불확실성이 많이 거쳐버렸다. 예. 자, 중요한 건 그럼 이제 우리 앞으로 골드 실버 시장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이제 추세 전환이다. 상승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추세 전환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린 실버가 지금 현재 180일선을 뚫게 되면 90일선으로 바로 치고 올라갈 거예요. 예. 골드도 마찬가지. 지금 만약에 5,100불에서 이제 선물에서 M에서 선물에서 누를 거냐 말 거냐. 저는 지금 못 누른다고 봅니다. 예. 못 누를 거예요. 이제는 현물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많다. 예. 물론 이제 뭐 ETF 그다음에 선물 이런 쪽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할지는 모르겠지만 현물은 굉장히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 예. 자, 지금 관세 문제가 지금 완전히 무효화됐지만 전 세계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걸 대처하고 미국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이런 부분이 혼란이 굉장히 가중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골드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 또 하나 지금 이란 전쟁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트럼프가 코너가 완전히 몰려버렸거든요. 코너를 완전히 몰려버렸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란 공격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골드 실버는 이제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이미 예측 가능하겠죠. 예. 굉장한 지금 이라크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지금 군사력을 동원했거든요. 예. 뭐 열을 준다 했지만 제가 볼 땐 다음 주에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겠나. 예. 이란은 지금 바짝 졸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현재 뭐 이란과 뭐 군사 이 훈련을 하고 뭐 했지만 트럼프가 이제 그런 거 봐줄 여력이 안 돼요. 지금 셧다운 중이죠. 예, 관세 무효 나왔죠. 얼마나 급했으면 오늘 10%라고 사인했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가느냐? 틀림없이 이란 공격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셧다운 문제도 못 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쪽으로 갈 거죠. 지금 완전히 정책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완전히 코너 몰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문제 굉장히 크게 이제 볼륨이 커지겠죠. 국내 볼륨의 그 시선을 돌리려면 이란을 공격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골드 실버 이제 추세 전환이 분명히 올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관세 문제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란에 대한 공격이 뭐 뭔가 이런 어떤 변화를 주려면 이란의 공격을 틀림없이 할 거라고 저는 보고, 골드 실버는 완전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뭐 협의가 이란이 뭐 100기를 들고 아우 나는 뭐 미국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공격은 없어지겠지만, 지금 그렇게 되면 뭐 또 트럼프 형님 뭐 내가 이렇게 협상해가 막 이렇게 받아냈고 뭐 그렇게 또 막 뻐꾸기 날리겠죠. 그렇지만 앞나름 암담하다. 왜 암담하냐? 자, 중간선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답이 없어요. 예. 이미 셧다운이나 뭐 여러 가지 두 번, 세 번씩 셧다운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버리면 제가 볼 때는 못 이깁니다. 이 지금 지방 이 일부 선거에서 다 졌잖아요. 예. 그런 개념에서 봐보면 지금 현재 이 미국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골드 실버에서는 긴장도가 높아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헤지 자금 쪽으로 골드 실버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단지 이제 실버는 조금 결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너무 혼란스럽고 지금 AI 버블인지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미국의 그 사모펀드, 블루 아울이라도 하는데 이 사모펀드가 지금 현재 사모펀드 좀 대형 이 사모펀드예요. 여기가 지금 판매 중단을 시켰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에서 많이 자금을 걷어가지고 투자한 데가 어디냐? AI 관련된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이런 데다가 계속 짓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막 그런 연결된 요즘 AI 버블하고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만약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면 미국의 사모펀드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뭔 얘기냐? 금융권이 불안해지면 자금은 골드로 옵니다. 틀림없어요. 이게 타이밍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지금 맞아 떨어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의 골드 실버는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월요일부터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주말장에 GDP 예상치 예상보다 절반 낮고 PC 물가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상보다 높게 났습니다. 이 두 개만 하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꺾일 수 있는 이런 시장인데 막판에 그냥 간세가 무효다라고 판결이 딱 나오면서 골드 실버는 완전히 이 상황이 바뀌어 버렸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그 전쟁 쪽으로 흘러가는 뭐 이런 분위기. 그 다음에 미국 내적인 부분도 분명히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구조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는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바닥 다지기에서 주말 장의 마지막으로 다 종가가 월요일 날 그 이상으로 지금 올라서면서 어떻게 봐보면은 잘 버틴 분들은 성공한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화요일 날 ADP 민간 고용 변화 이 지표가 나오는데 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다음 주 연준 이사들 연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요일은 항상 말씀드린 주간 실업보험 청구 어떻게 보면 지금 노동시장에 지금 안테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날 다음 주 금요일날 PPI 생산자 물가지수 1일 달 겁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금요일날 나오는데 이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은 뭐 다 적게두더라도 지금 현재 어제 대법원 간세 판결이 무효다라고 나오면서 시장은 완전히 돌변했고 추세 전환으로 가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복귀를 잘 하셔가지고 다음 주 내가 어떤 전략을 펼쳐가지고
진행할 것인지를 잘 분석해서 다음 주에도 모두 성토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주말 리포트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주말 리포트를 다른 거는 다 못 챙겨보더라도 주말 리포트는 꼭 챙겨보시라. 그래야 다음 주에 전략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포트폴리오를 잘 손질을 해서 모두 다음 주에도 성토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리포트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